한 회사의 사장이 셋이다.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창 사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발휘된 것이 영업을 맡고 있는 김봉구 사장, 이거 좀 보자고요. 그리고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유만길 이거 사장. 있잖아요. 바로 이 세 사람이 함께 꾸려나가는 회사가 한일 레벨이다. 우리가 저 자동차를 4년씩 타니까 말이에요. 이제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렇게 자동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맨날 고친다고 자동차 서 있고 말이지. 수리하러 다닌다고 해서 애들 일 안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를 총무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이거를. 예? 아, 웃지 말고 진짜 해결을 해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분석을 해가지고요. 예? 그러더라도 이번에 뭐 차를 바꾸려고 지금 구상을 해서 세 사람이 모여 하는 회의에서 주로 당하는 쪽은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김영창 사장이다. 김영창 사장은 가장 연장자답게 다른 두 사장의 이야기를 너그럽게 끝까지 수리를 들어준다. 안 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단 수리가 말이에요. 많이 나갔죠. 새 차를 타도 되는 걸 갖다가 흔 차를 너무 오래 탔기 때문에 결국은 수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일 못하고 그러는데 총무에서 그런 걸 해줘야지 뭐를 해요.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통계가 나왔으니까 오전 회의는 총무 담당 김영창 사장이 부드럽게 의견 조정을 함으로써 끝이 났다. 중소기업에서 자금만큼 중요한 건 없다. 회사 살림을 맡고 있는 한 자금 동원은 김영창 사장의 몫이다. 그야만 날짜가 어저께죠. 그리고 금년에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이로에 이 물건이 지금 안산에서 지금 한 300대가 지난 20년간 김봉구 사장은 수많은 고객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해왔다. 거기서 한 30. 연구소를 왔다 갔다 하며 기술을 최고로 끌어올린 유만길 사장. 이들이 오늘 만나는 달리는 사람들이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다 좋으니까 말이지. 생활 하수를 정화해서 강으로 흘려보내는 난지 하수 처리 사업소. 이런 곳에는 반드시 수위 레벨 스위치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다. 수위 레벨 스위치란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나 다른 액체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치다. 바로 이런 장치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다. 부천시 내동의 공장 밀집 지역. 바로 이곳에 지난 20년간 레벨 계측기와 유량계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온 한일 레벨 공장이 있다. 직원 수는 현재 97명. 작년도 매출이 불과 52억 원에 불과하지만 한일 레벨은 레벨 계측기와 유량계 제조 분야에서는 단연 국내 정상의 기업으로 손꼽힌다. 한일 레벨의 기술 수준은 중소기업이면서도 유량계 분야에서만큼은 대기업에서 배워갈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4년 전부터는 공업진흥청을 대신해서 선진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최신 계측기의 검증과 교정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나요? 예, 저희 제품은 지금 레벨 계측기하고 유량 계측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 산업 분야에서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세분화시키면은 발전 설비라든지 제철 설비, 그다음에 이 식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하수 처리 설비라든지, 온유 처리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석유 화학 쪽이라든지, 하여간 전 산업 분야는 다 필요한 겁니다. 네. 예.
계측기와 유량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가 하고 있는 일이 외국에서 수입된 기술입니다. 네. 지가 만들고 있는 물건을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화학 공장에 중요한 액체로 된 원료를 탱크에다 담는데 이걸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넘치게 되죠. 그렇죠. 또 전부 없어지면 공정이 중단되죠. 네. 이런 거를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레벨 센서고 크기 계량기들이에요. 네. 또 배관을 통해서 수돗물이 지나간다든가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를 생산해 가지고 일정량으로 보낼 적에 그 고가의 액체들이 얼마나 지나갔나 하는 걸 재는 것이 유량계입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화섬 업료를 생산하는 섬유 공장에 공급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걸 국산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에 200만 원씩 외국에서 수입됐어요. 2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중형 자동차 중고차 값이나 맞먹지 않습니까? 이걸 전량 우리가 100% 국산화해서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지금은 이 물건이 해외 우리 넷대로로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자체 브랜드를 하고 계십니까? 예,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체 브랜드는 저희 상표가 하이트롤로 해가지고 특허를 냈고요. 그 브랜드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약 85%, 그다음에 OEM으로 해가지고는 약 15% 정도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셨나요? 이 처음에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물건을 개발할 적에는요, 여기 들고 있는 이런 시연품을 보고 모방 개발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걸 한 4년 하다 보니까 뭔가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부터 15년쯤 되면 해외여행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여권을 구해가지고 미국이다, 독일이다, 일본이다 쫓아다니면서 우리와 비슷한 회사들이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걸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 가서 보니까요, 이러한 전문 제품을 만드는데 테마를 정하는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런 물건을 개발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이거는 대학연구소라든가 국책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게 어느 단계가 돼서 상품화로 다 나갈 직전이 되면은 이거를 전문 회사가 받아가지고 그걸 양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물건들이 전 세계에 팔려가지고 분량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죠. 지금 지가 회사가 창립된 지 20년 가까운데 이제 우리가 그와 비슷한 방법을 선진 외국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앤드레스 하우스와 저희는 합작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의 합작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기 6, 7년 되니까 우리도 독일 제품 못지않은 좋은 제품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고 독자적인 우리 상표로다가 해외 각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130년 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일본만 가더라도 4, 50년 된 회사들이 많고요. 저희 20년 남짓한 저희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길다 그러는데 우리가 전문 회사가 되기에는요, 이 20년이 50년이 되고 이게 100년이 되고 그렇게 돼야만 결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 회사로 다 남게 되는 겁니다. 제휴 당시에는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1979년에 처음으로 독일 쪽에서 제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제휴냐면 너희와 우리와 합작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지분을 저희한테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약 한 40%를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10여 년을 해왔는데 지금부터 이걸 40%를 준다면 우리가 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우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을 끌면서 이건 도저히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흥공단하고 김현장을 통해가지고 저희 지분을 25%까지 얘기했다가 5%가 더 가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를 줄이려고 또 2년을 고생했습니다. 그 5% 때문에 약 2년 동안 제가 그 사람들하고 줄달기를 해가지고 20%다가 결정을 봐가지고서 결국은 86년에 그 지분에 대한 걸 해결해가지고 합작을 하게 됐습니다. 세 사람의 사장이 지난 20년간 골프 한 번 친 적 없고 사원들 또한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할 정도로 근검 절약에 앞장서고 있는 이 회사는 사장실이 아예 없다. 회의실을 세 사장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교환기로다 바꾼 뒤로다가 지금 한 1년 됐나요? 아직 안 됐죠? 1년 가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용을 해봐서 문제점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민 과장한테 어제 그렇게 했어요. 세 사람이 앉으면 그것이 바로 이사회다. 오늘은 전자식 기환 장치가 된 전화기가 문제가 돼서 각 부서별로 직통 전화를 놓는 문제가 거론된다.
다시 한번 통계를 내라 그랬고 그 교환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 영업에 예. 들어오는 통화수가 얼마냐?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찾아달라고 하는 통화수가 얼마냐? 지난 20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온 이들 세 사람. 이들의 만남은 20몇 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무 쪽에서 기한을 하셔가지고 영등포에서 전축 가게를 하던 영업 담당 김봉구 사장과 이웃에서 역시 장사를 하던 총무 담당 김영창 사장이 만났고 우리 전 직원들이 하나씩 전문 기술자 출신인 유만길 사장은 김봉구 사장과는 서울공고 동기 동창이다. 직통전화로도 어디로 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안내를 하면은요. 영업부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겨주는 걸 근본적으로 없애야만 영업부의 인원을 증원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5년 12명의 직원으로 서울 영등포에 한일 개전 제작소라는 회사를 설립한 이들은 이듬해부터 상하수도의 물을 측정하는 레벨 계측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건 공무는 내주에 발송할 겁니다. 예.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의가 끝난 세 사람의 사장은 각자가 자신의 활동 무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세 명의 사장은 봉급도 상여금도 같고 회사의 지분율까지 각각 33%씩 정확하게 나눠 갖고 있다. 세 사람이 타는 차까지도 그랜저로 같은 차종이다. 연장자 순으로 회사를 빠져나간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 총무 담당의 김영창 사장은 거래은행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들여놓는다. 이미 은행의 직원들과는 오랜 동안의 거래로 낯이 익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앉으시죠. 앉으세요. 아이고, 아유 힘들어. 아유, 기다려 좀 어떻게 잘 되십니까? 뭐 어려움이 많죠. 뭐. 어려우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돈 좀 꿔주셔야 되겠어요. 네. 뭐 은행에서 뭐 돈 좀 많이 꿔주셔가지고 우리 중소업체들 좀 활발하게. 작년부터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김 사장이 지점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한다. 담배. 예, 예. 예. 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뭐 우리 그 3천만 원 그 예. 상환한다는 게 있었는데 예. 그게 아마 날짜가 어저께죠. 예. 어저께 못했으니까 저는 월요일날이나 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게 했어. 월요일날 돈을 더 드리고. 작년에 같은 업종인 계측기 생산업체가 무려 14개가 쓰러졌을 정도로 요즘 이 업계는 심각한 불황을 맞고 있다. 그나마 한일 레벨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술 수준이 뛰어난 데 있었다. 예, 바로 이제 그 1차 정도 작년의 불황은 심각한 것이었는데 해마다 늘어나던 매출액이 작년에는 52억 원으로 떨어졌다. 금리가 하락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한일 레벨은 다시 반격에 나서 10억 원 이상 매출액을 높이려 하고 있다. 어차피 금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도 금융 부담이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래 금융 개방이 됨으로써 기업이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 사장은 매출 신장을 위해서라도 제조업에 대한 대출 금리가 내리기를 고대하고 아주 있다. 좋은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되게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은 뭐 금리가 뭐 6%다 뭐 4%다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게 있거든 안 되겠지만 우리 벤처형 미합이고 레벨형. 예배 레벨 차압이나 레벨 프로 다. 저압에서부터 고압.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봉구 사장은 공고 출신답게 고객들에게 해박한 지식으로 제품 설명을 하고 있다. 고압이 안 나오죠. 10kg 이게? 이상은 10kg 아니야 나와요. 100kg도 걸. 세라바는 돼. 저 직무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진- 같이 나오지. 그거는 그치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여기서는 저압 위주로 하지. 고압은 그걸 안 하더라고. 엔드레스에서. 네.
그래서 그건 한번 다시 체크할게요. 그건 이제 아니 고압 뭐냐면은- 왜냐면 10배 이게 100. 김 사장은 한전, 포철, 쌍용시멘트, 현대 등 대기업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상하수 처리 설비를 납품한 바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오늘 그의 고객은 좀 까다로운 편이다. 이건 자기의 분청이라고 좀 세 가지 다. 고온 그리고- 정도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금년에 지금 축협에서 하는 사이로에 이 물건이 지금 안산에서 지금 한 300대가 들어간다고. 근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물건이 좋은데 하나 단점은 값이 좀 비싸다고 한다고요. 비교표를 해가지고 이름의 특징이 이건 크라치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하중이 걸리더라도 그걸 보호할 수 예, 있다. 보호할 수 있죠. 또 오래 쓸 수 있다. 지난 20년 영업 일선을 누비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고객을 설득해 나간다. 여러분들이 공급해가지고 이 계속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좋은 개발하게끔 도와주세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일레벨의 연구소. 지난 89년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한국전력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이 연구소가 설립됐다. 기술 담당 유만길 사장은 기술자금 투자에 인색한 우리나라 풍토에서 선뜻 기술개발 자금을 대준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거 한다. 계속해서 2번, 3번 자꾸 해가지고 데이터 자꾸 내라고. 이 지시되고 있는 것도 계속 돌려가면서 상태가 더 좋나도록 하시면 영업의 2등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기술의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유만길 사장. 그는 이 연구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연구소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가 갖고 있는 설비를 자랑한다는 것은 좀 쑥스럽습니다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계량기나 계측기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한 뒤에 그 메이커에서 저희 설비를 와서 보시고 국제 수준에 조금 더 손색이 없다. 앞으로 한국의 계량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대략 짐작하시겠죠? 그 정도면. 네. 흐르는 물의 양을 체크하는 유량계. 이런 첨단 기술을 갖추기까지 세 사람의 희생은 얼마나 컸던 것일까? 뭐 어제도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서도 이 얘기만 하고서 각자 맡은 일을 하러 나가게 되면은 혼자 남아가지고서 내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니까 첫째 조건은 뭐냐면은 은행에서 상환해야 될 텐데 영업에서 수금을 좀 해서 돈도 들어와야 되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그냥 뭐 을에 돈 들어와서 해결되려냐고 이렇게 생각 들어오고 풀풀이 해져나가니까 난 답답하기만 하고 또 어떨 때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드니까는 좀 돈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좀 쓰는 걸로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고 내가 이거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좀 갈무리 해줘야지. 밖에 나가서 뛴 사람은 회사를 대표해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난달에 그 난주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AS맨이나 이 기술부 직원이나 나가서 그걸 봤을 때 야 이거 너희 거 문제 있으니까 다시 해달라 할 때 그 얘기가 여기 들어와서 얘기더라도 안 맥힙니다. 결국은 회사 경영자를 불러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오다를 받을 때 정확하게 오다를 그 사용 오다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와야지. 예, 지금 저 영업이사가 한 얘기, 총무이사가 한 얘기 충분히 다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금년도 저희 목표가 매출을 늘리는 겁니다. 이제 개발도 완성이 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오다만 받아다 주신다 그러면은 야근 작업을 철야를 하는 인이더라도 하여튼 물건을 제 날짜에 맞춰 생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는데 나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요. 막걸리가 익을래도 보름이 걸리는데 내일 납품할 물건을 오늘 원자재를 갖다 놓으면서 내일까지 만들어내라고 그러는 거 이거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을 해줘야만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 잘 돼야만 이게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총무이사님은 이런 문제는 좀 제대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결해줘요. 원자재 좀 제 날짜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을 함께 일하다 보면 의견 충돌도 많았을 텐데요.
네, 의견 충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여러 번 있었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참 욕설도 퍼붓고 때로는 뭐 제때로도 서로 날아가고 하는 정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살해사욕을 치우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벌써 우리가 동업이라는 것이 안 됐죠. 저희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싸운 것도 하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사심을 버리고 거짓 없이 진실을 가지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일하기 위해서 싸운 거지 개인적인 감정에서 싸운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이 서로 같이 일 동업하다 보면 금전관계에서 제일 그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기가 나가서 쓰게 된 그 쓴 돈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밝히고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확신만 준다면은 그것이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 근거가 전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해중에는 또 의견 충돌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지만서도 지금까지 원활하게 잘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의 목표를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가는 데 목표를 세우는 거니까 다른 데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목표는 여기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또 양해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끌어온 것입니다. 네. 요즘에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죠. 지하고 15년 가깝게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대리점으로서 물건을 파시던 분들이 두 군데가 금년에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저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물건 주고 돈 못 받는 이런 결과가 생겨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결손을 입게 됐습니다. 네. 이 문제 제 이사회 우리 세 사람이 모여 앉으면 이게 이사회예요. 아주 신랄하게 두 사람한테 제가 책임 추궁을 했어요. 내가 물건을 만들다가 4, 5천만 원의 결손을 냈다 그러면 당신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물건 팔고 돈 못 받게 만든 건 당신들 책임이니까 해결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영업이사가 밤잠을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지방에 내려가서 결국은 해결을 했어요. 그럼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회사의 경영 방침은 첫째 우리 자손들을 이 회사에 입사시키지 않고 또 남겨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자식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잘 운영되는 회사도 있고 자식이 대개 보면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 율이 많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하나의 눈으로 봤고 또 우리의 목표는 자손한테 이것을 남겨줘서 전문적으로 키운다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기술진이 인기를 받아가지고 네. 전문적으로 정말 생산을 해서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은 절대 우리 아버지가 이런 회사를 한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회사를 해서 크게 한다. 이것을 희망을 걸고 남겨받는다는 생각은 추후도 가져서는 안 되죠. 또 남겨줄 수도 없고. 그동안 세 분이 20년 동안 동업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세 분 체제로 경영을 해나가실 겁니까? 저희 회사의 상표가 하이트롤입니다. 이 하이트롤은 그 상표가 세계적인 상표로서 전 세계 유명한 이 제품을 우리가 공급을 하고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내 기업이 아니고 사회 기업으로 이젠 이것이 영원히 남아야 되고 또 저희가 지난해 저희 창립 기념일에 얘기했듯이 저희 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네. 이름이 석자가 남는다면 저희 연구소의 양지 바른 곳에 제 이름 석자 비석으로 새겨줬으면 제일 좋겠다는 걸 내겼습니다. 네. 예. 네, 앞으로도 세 분이요. 우정 변치 마시고요. 계속 기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